첫 번째 거. 어느 마트 음료 코너에 10칸으로 된 진열대가 있는데 이 진열대에 사과맛 주스 2병,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사과맛 주스, 포도맛 주스, 뭐 사탕, 뭐 공 색깔이든 어쨌든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을 때 같은 종류끼리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사과맛 주스 2병을 A 이렇게 두고 포도맛 주스를 B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사과맛 주스 중에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반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3명, 2학년 5명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종류를 나누는데 종류 나누는데 그 안에서도 사람은 다르니까 그때는 A1, A2, A3,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고 문자로 둘 때 한글로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생수 6병 그러니까 같은 게 지금 2개, 6개가 들어있는데 한 병씩 나눠야 돼. 주스끼리는 어느 2병도 서로 이웃하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방법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이제 끼워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열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칸은 그냥 무시하시고 첫 번째가 뭐야? 이웃하면 안 되는 걸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웃해도 되는 걸 끼워 넣는 방법이 있어. 반대로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나열하고 그 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걸 끼워 넣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차이는 뭐냐? 이웃해도 되는 애들의 개수가 너무 많잖아? 그럼 후자로 가야 돼. 왜냐면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사이에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H로 풀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거 개수.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생수하고 주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스끼리도 같은 종류는 같이 그지? 같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할 때 B 그다음에 C가 6개가 있는 느낌인데 문제는 얘네들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요거 6개를 나열할 필요는 없어. 같은 종류니까. 그지? 한 다음에 이 사이드 이 공간 사이에 7개의 공간에다가 얘네들을 끼워 넣는데 문제는 그거지. 그냥 C로 해버리면 또 자리 바뀌는 게 생기고 그렇다고 P로 하자니 어떤 일이 생겨요? 같은 게 있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순열은 내가 뭐라 그랬어? 뽑고 나열하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7개 중에 이들이 들어갈 자리 4개를 골라요. 자리를 골라요. 그럼 그건 컨비네이션일 거 아니야. 자리를 골랐어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자리를 고른 다음에 나열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자리를 고르기만 했고 이 4군데 중 얘네들 들어가면 돼.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B를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4팩 나누기 2팩을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응? 이 자리만 놓고 봤을 때 여기다가 AB 이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끝나요. 알았지? 그래서 순서를 정하자. 자리를 뽑고 자리 뽑기 그 다음에 나열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이제 중복되는 게 같은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스끼리는 또 맛은 또 다르고 그럴 경우에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28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해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까지는 요구하진 않아요. 이 문제는. 알았지? 전체집합 이후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제외한 15개의 부분집합을 맞죠? 2의 4제곱 16개 중에 공집합 뺐으니까 15장의 카드에 각각 하나씩 적은 다음 주머니에 넣는다.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해석도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에서 얻어야 되는 건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빈칸 채우는 요령, 그건 얻는다기보다 이제 익혀야 되는 스킬인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는 아이디어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배워놓으면 니네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를 알아두면 나중에 비슷한 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확통은 그런 게 많거든.
다른 과목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15장의 카드에 각각 하나씩 적은 다음 주머니에 넣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냥 그 집합을 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15개가. 임의로 카드를 한 장을 꺼내서 적힌 집합을 확인하고 다 꺼낸 카드를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실시한대요. 그러니까 확인했던 집합이 예를 들어서 A, B였어. 처음에 확인한 게. 그 다음 확인한 것도 A, B일 수도 있죠. 다시 넣었으니까. 그 다음 확인한 게 뭐 B, C, D일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야. 카드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때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집합을 P.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순서가 있죠, 당연히. P,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에 적힌 집합을 Q라고 하자. 이건 이제 샘플이야. 그랬을 때 그 밑에 등식이 어렵거든요. N, P에, 그죠? 곱하기 N, Q.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소 개수예요. 원소 개수. 그러니까 처음에 꺼낸 원소의 개수, 두 번째 꺼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곱했더니 그거랑 곱한 거랑 P 교집합 Q의 원소를 계산한 거랑 그거의 비율이 4대1, 확률 아니야 이건. 4대1이냐 이거지. 예를 들어 볼까? 이거 쌤이 하나 해놓은 거. 요거 어때? 교집합 하나죠. 그럼 분자 1이에요. 그럼 분모가 4가 돼야 돼. 단순하게 원소 개수를 곱해서 4가 돼야 돼.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야겠냐? P하고 Q의 원소 개수를 하면 안 돼. 알았어? 보통 이런 문제의 기준은 P 교집합 Q의 원소 개수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네가 어쨌든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교집합 개수가 적잖아, 그치? 확률적으로. 그럼 P 교집합 Q가 하나면 무조건 분모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그럼 원소 개수의 곱이 4가 돼야 되는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교집합 개수가 2개야. 그럼 분모는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야. 알았어? 가이드라인. 물론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어떻게 했냐? 얘도 그렇게 다 했네. 반대로 했으면 내가 2번 풀어줘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원소 개수로 시작해 PQ 개수로 순서상 잡고 시작했으면 나는 이렇게 풀어줬다가 또 여기 빈칸 채우기에 또 맞게 해줘야 되잖아. 다행히 그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기준이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30번이나 29번 풀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알았지? 원소 개수. 그래서 원소 개수가 하나일 때, 자 예를 들어서 n에 p 교집합 q가 1일 때, 그럼 당연히 np하고 그죠? nq를 곱하면은 4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거 원소부터 좀 잡아놓고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 원소는 무조건 p와 q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그러한 성립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지? 얘는 4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거꾸로 가자. 쌤은 1부터 시작했으니까 4번부터 할게요. P 교집합 Q가 1일 때, 그지? 쌤은 지금 1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똑같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은 어쨌든 원소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합도 골라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이 경우에 4가 되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 4개, 그죠? 그 다음에 2개, 2개, 4개 하나 가능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복을 허락하긴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잖아요. 맞지?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잖아. 그런데 똑같은 집합이 나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집합이 하나가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근데 지금 집합 자체가 원소가 4개밖에 없거든? 원소가 4개니까 이거는 경우가 몇 개겠냐 이거지. 이거 순서상 개수 찾으면 돼요. 이거 뽑는 경우의 수 구하면 돼. 알았어?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갖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제 확률을 구하면 되거든. 근데 어차피 1, 4일 때랑 4일일 땐 똑같지 않을까? 그지? 뽑을 때 순서 그런 거 어차피 중복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집합 P는 몇 개일 것 같아요? 원소가 하나는 중복돼야 되지. 그지? 원소 하나 중복돼야 되니까 P는 집합을 하나밖에 못 뽑겠네. 그 하나. 그죠? 그 다음에 Q는 근데 전체 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소가 누군지를, 이 원소를 결정을 하면 이 집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교집합이 A다. 그러면 P는 A를 갖고 있고 얘는 전체 집합이야. 그거 명심해야 돼. 둘 다 마찬가지고. 알았어? 그 다음에 이게 문제거든. 요거 2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런 거지. 피집합이 그 교집합 원소를 x라고 칠게요. a, b, c, d 중에 하나. 그지? 아니면 a라고 할까요? 그냥 a라고 하고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p하고 q는 원소 개수가 두 개긴 해야 되는데 a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고 있고 대신에 나머지 원소는 어때야 돼? 다른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다른 원소를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하느냐? 집합 다르죠. PQ 이름 붙였으니까 이름 붙는 순간 다릅니다. 그러면 남은 게 누구예요? B, C, D죠. 간단해.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돼.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게 다르지. 결국에 뭐야? 여기다 원소 집어넣는 거 3P 2가 됩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률은 그냥 전체 개수분에 해당되는 거 개수 하면 되거든요. 맞지? 이게 지금 선생님 맨 밑에 4번을 한 겁니다. A 교집합, P 교집합 Q가 1일 때. 맞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소를 교집합 원소가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그 원소가 누구냐 골라놓고 나서 PQ 집합의 개수를 찾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4의 배수로 가야 되지 않냐? 얘는 그지 않을까? 왜냐 원소를 하나 쌤이 A로 세팅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개수가 몇 개겠어? A일 때 지금 개수를 한 게 지금 요거 몇 개죠? 이거 하나죠. A라고 픽스해 놓으면 이거 하나지. 얘는 A, 얘는 전체 집합이니까 얘도 하나지. 이거 얼마야? 3P2죠. 그죠? 하나당 했으니까. 근데 A를 했을 때 몇 개 나와 지금? 8개가 나오죠. 맞지? 다 해서 1, 1, 6. 그러면은 이 경우일 때는 총 몇 개가 나와? A 하나당 8개씩이 나왔으니까 교집합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B, C, D가 다 되니까 32가지가 나온다고.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은 그래서 그게 4분의 1이 성립할 확률 같은 경우는 분수로 따지면 전체분의 이게 되는 경우의 수, 여기 이 분자만 찾으면 돼요. 분자. 분모는 당연히 15의 제곱이겠지. 그지 않을까? 전체 경우의 수는 P 집합이 15개, Q 집합이 15개니까 분자가 중요한데 방금 우리 하나 찾았어. 32 찾았어.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나씩 더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P 교집합 Q의 원소 개수가 2개다. 마찬가지예요. 2개를 골라놓고 하세요. 이게 마음 편할 걸. 2개를 골라. 그냥 이 4개 중에서 2개 교집합이 누굴까? 그냥 A, B라고 생각을 해. 알았어? 그렇게 픽스 해놓고 하는 게 경우의 수 찾기 편해. 그 A, B라고 따지면 일단은 곱이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개수의 곱이 NP가 곱하기 NQ가요? 8이 돼야 돼요. 곱해서 8 되는 경우의 수. 근데 뭐 지가 해봤자 8 곱하기 1이 되겠냐고. 맥시멈 4개인데. 그러니까 2 곱하기 4에다가 4 곱하기 2가 될 텐데 어차피 똑같은 거지? 곱하기 2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 곱하기 4를 계산할 때 그럼 얘가 전체 집합이고 P는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쉽다고. 할만하다고 이게. 개수가 오버되는 건 하다가 버리면 돼요. 그럼 A, B가 픽스가 됐기 때문에 P 집합은 몇 개인 거야? 그냥 하나죠. P 집합 하나 아닌가요? Q는 4개니까 또 전체니까 1개. 알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은 이거 고르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고르는 게 뭐야? 4C지. 그지? 4개 중에서 교집합 될 만한 거 2개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6개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케이스. 그게 여러분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요거 해주고 6개에다가 요거 또 자리 바꾸는 거 있잖아. 그지? 하나 2 곱하기 4가 6개고 4 곱하기 2가 6개였던 거지. 맞아요? 이게 6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6개라고. 얘도 6개일 거 아니에요. 자리 바뀌었는데 토탈 얘는 결국에는 몇 개? 12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얘는 2를 구해놨구나. 그 12가 이 말이에요. 알죠? 여기 12가 이 말이야. 예린아, 그지?
그래서 4일 때 3일 때도 똑같이 해보세요. 해보고. 확인해봐야 돼. 진짜 자기가 이해했는지 보려면 그걸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사설 모의고사라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수능 난이도에만 맞춰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용은 괜찮은 거였죠. 정리하시고 29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요. 그지? 29번은 사실 요건 이제 독립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그거를 우리 진도 나가고 나면은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일단 봅시다. 이게 5월, 6월에 실시한 모의고사들이다 보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자, 29번 보면 그러니까 근데 독립시행 자체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니까 잘 봐. 4번 던지는데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짝수고 사의 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확률이 6의 4제곱분의 K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이고 그러니까 모두 짝수인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짝수는 돼야 돼. 그러니까 2, 4, 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4의 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거. 그러면은 반대로 해도 돼요. 1에서 4가 안 나오는 걸 빼도 되고. 알았지? 이해됐냐? 아니면 4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거, 2번 나오는 거, 3번, 4번에서 더해도 상관없다. 알겠지? 근데 이게 독립시행의 아이디어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확률 P가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P가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일단 홀수가 나오는 건 배제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심사는 뭐냐면 얘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4의 개수가 1개인 거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봐. 4번을 던진다고. 각각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똑같아. 그치? 모든 확률이 똑같아. 얘에서 일어나면 얘는 일어나지 뭐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이제 개수를 카운트할 때 이야기지만 실제로 확률을 구할 때 여기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물론 여기서 4의 개수가 나오면 이 뒤에는 4의 개수가 안 나와야겠지.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인 거지. 실제로 주사위를 던지면 그 주사위가 알아서 인공지능 AI여가지고 갑자기 4가 안 나오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확률은 다 동일한 거예요. 맞죠? 모든 확률이 동일한 거고 그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번 중에서 4의 개수가 나오는 타이밍이 언젠가 한 번은 있겠지. 그게 뭐야? 4개 중에서 하나겠지. 맞죠? 이해됐습니까? 4개 중에 한 번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거라고 치. 이게 4가 나왔어. 확률이 얼마겠냐? 6분의 1이겠지. 그럼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아니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앞에서 그걸 뽑았으면 뒤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은 뭐야? 전제 조건이 표본 집단이 뭡니까? 짝수가 나왔을 때야. 그러니까 짝수 2, 4, 6 중에서 나는 지금 4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머지 2하고 6이 나와야 돼. 그 여기서 누가 나와야 되죠? 4를 제외한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예요? 확률이 6분의 2예요. 2 또는 6, 2 또는 6, 2 또는 6.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6분의 2고 따라서 얘는 6분의 1에다가 6분의 2, 3분의 1은 나중에 약분하시고 확률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약분 안 하고 쓴 거예요. 이게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자, 쌤이 지금 계산한 건 뭐냐면 첫 번째에서 4가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4가 나왔을 때도 얘랑 똑같겠죠? 곱셈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뭐냐면 4C1에다가 요 그대로 해주면 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에 세제곱하면 돼요. 그럼 4의 개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들의 거듭 제곱만 달라질 뿐이야. 하나만 더 해줄까? 4의 개수가 3개 나오는 거 해주면 4의 개수가 3개 나왔어. 4 개수가 3개 나오면 똑같아요. 이 4번 중에서 4가 나올 수 있는 3번을 골라. 이 고르는 게 뭐야? 4C 3이라고. 알았어? 4C 3으로 골랐다? 색깔로 구분 좀 해줄까? 이렇게 골랐어. 4C 3이 나왔어. 그럼 그때 확률은 뭐겠냐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여기는 2 또는 6이 와야 되니까 6분의 2. 따라서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4C 3에다가 곱하기 6분의 1이 세제곱이고 6분의 2가 하나인 거야. 이렇게 4개 더하면 돼. 그러니까 분모에 지금 6의 4제곱이 깔려있지. 전부 다 6의 4제곱은 기본으로 갖고 있으니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직접 찾을 거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맞죠? 30번에 별표해 놓으세요. 30번 같은 테마가 모의고사에 자주 보일 텐데 이 함수 개수 진짜 확통 여기서 경우의 수 할 때 함수는 진짜 출제자들이 좋아한다니까. 함수 개수는 조건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진짜 그냥 되게 깔끔하게 아이디어가 어렵지만 깔끔하게 식으로 쫙 정리가 되는 함수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진짜 경우를 미친듯이 많이 나눠가지고 거의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시험지가 한 줄이 꽉 찰 정도로 경우 나눠서 해야 되는 노가다도 만들 수 있고 출제할 수 있는 어떤 레인지가 넓어서 그 함수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수능도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100%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30번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한 28번 정도에서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봅시다. 조건을 일단 한번 쭉 읽어야 돼. 얘들은 n이 1, 5, 6, 7일 때는 fn하고 fn 플러스 1의 함수값이 증가하는데 등호가 들어있지. 그러면 가조건을 써봐. 가조건을 그냥 f1 맞지? 이 가나를 섞을 수 있나 봐보자. F 근데 섞을 수 있다. 왜냐면 가하고 나에서 숫자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그렇지 않냐? 1, 2, 3, 4, 5, 6, 7이 다 한 번씩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안 겹치거든. 잘 봐. F1하고 F2는 어때요? 가에 의해서 n이 1이면 F1하고 F2는 이거지. 그 다음에 F2는 어디다 넣어야 돼? 밑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F3이랑 어때? 이거지. 언제 어려운 줄 아냐? 가하고 나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일 때 어려운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진짜 노가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증가인데 이쪽은 감소하고 이러면은 기준 하나 잡아놓고 이게 숫자가 얼마일 때마다 한쪽 거 해야 되는데 얘는 다행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그지? 3은 어디다 넣어야 돼? 또 밑에 넣어야 되지? 그럼 뭐야? F4 니네 할 수 있죠? 해봐봐 이렇게. 부등 쭈르륵 나와. 그지? 쭈르륵 나와. 그 다음 F4 4는 아직까지 밑에 넣어야 되겠다. 그지? F5 돼요. 그 다음에 6은 위에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위에 가죠. 아닌데? 5 맞지? 네 맞죠? 6도 여기까지 되고요. 마지막 7까지도 여기까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8개야. 8개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A1 얘네들은 같아도 되고. 근데 이거 본 적 없냐? 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등호로 되어 있을 때 부등호가 이렇게 등호 있는 것만 짜르륵 있으면 중복조합이고 등호가 없는 것만 있으면 컨비네이션인데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는 쌤이 어떻게 하라고 치트키 알려줬어. 나와버리잖아 30번에. 그지? 근데 그게 아니면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거든요. 물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나눠서 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만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나?
물론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다 조건 때문에 노가다를 살짝 해야 됩니다. 경우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바꿔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y가 1부터 20까지 있다고 치자. 얘네들이 난 8개가 필요한데 1부터 20까지 중에 8개가 필요해. 너 어떻게 하다고? 등호가 이렇게 중간에 빠져 있으면 이빨이 빠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F8이 될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마예요? 20이에요 원래. 그지? 그럼 내가 등호 하나 추가할게요. 그 앞에 거랑 지금이랑 차이가 뭐야? 등호 하나를 추가하면 얘네들이 최대값이 달라져요. 왠 줄 알아? 예를 들어서 F2랑 F3이 같은 숫자가 나와버렸어. 근데 실제로 나는 어때? 다른 숫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등호를 추가하자마자 여기다가 플러스 1씩 해버리는 거야. 알았니? 플러스 1씩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숫자를 뽑았을 때 등호 떼는 순간 무조건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 했던 게, 그러면 1씩 추가해버리면 최대값이 여기 오는 놈의 최대값이 20이 아니라 19까지밖에 안 돼요. 알았어? 결론 샘플 하나 보여주게. 그 다음에 얘가 등호 하나 또 추가돼요. 그러면 1씩 더 커져야 돼. 잘 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어. 그럼 만약에 1, 1이 나왔다. 등호 넣었으니까. 그럼 실제로는 뭐야? 실제 얘는 얼마야? 1 맞아. 얘는 1 맞아. 얘는 2인 거야. 플러스 1씩 하자니까 게다가. 알았어? 그럼 무조건 커지지. 그 다음에 이 정도 등호 추가하는 순간 플러스 1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F4는 플러스 얼마? 2가 된 거지. F5는 또 등호가 있네. 빠졌네. 그 얘는 만약에 실제로 다 1이 나왔다. 그래도 얘네들은 플러스 3까지 해버리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알았지? 내가 이거 예전에도 설명할 때 그랬지. 이거 100% 이해한 사람 많지 않아. 근데 얘처럼 이렇게 경우가 많아버리면 엄청 복잡해진가 그런 거야. 그래서 쌤이 아예 식으로 적어 드릴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부정방정식 풀 때 이렇게 치환하는 거 있지. 얼마 이상이면 넘겨서 치환하잖아. 그치? 그 아이디어로 해줄 거야. 잘 봐. 내가 여기다가 등호를 추가하잖아. 등호를 추가를 하면요, 한 줄 더 적어주는 게 아마 덜 헷갈릴 것 같아. 잘 봐. 이렇게 됐지? 그리고 여기다 등호를 하나 추가하잖아. 그럼 F3 하면서 여기다가 이걸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미분 아니다.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얼마 차이를 놓고 하면 되냐면 1 차이. 그러니까 F'3에다가 1을 더한 게 F3이다라고 약속해 놓고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은 숫자면 얘는 무조건 얼마 차이? 1 차이가 나는 거고, 얘들이 1 차이가 나면 얘들 얼마 차이? 2 차이가 나는 거니까 무조건 F2랑 F3 중에 F3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스킬을 쓸 때는 언제냐면 이 F 값들이 이렇게 연속하는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래야 가능한 거야. 만약에 1357이면 그게 안 돼요. 1357인 경우는 2를 넣어야 돼. 2. 알았지? 어쨌든 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필요하지. 등호 있어야 H로 깔끔하게 풀잖아. 이렇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4라고 새롭게 정의할 건데, 대신에 여기 나오는 숫자보다도 얘가 더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얼마가 더 더해져야 돼? F'4에다 2를 더해야 F4가 돼요. 왜일 것 같아? 얘한테만 1 더해버리면, 아니 생각해봐봐,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같아질 수 있지 않냐? 등호 있으니까. 얘네들이 같은 숫자인데 얘는 얘보다 1 크게 만들었는데 얘는 똑같이 1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둘이 같아져 버리지. 이 셋이 만약에 같아졌는데 똑같이 1씩 더해. 그러면 1씩 더하면 같은 숫자에 1 더하면 얘네들 같아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보다 커야 되니까 거기다가 2 더해야지. 또 등호 추가. 새롭게 만들어진 F'5도 마찬가지. F'5에다가는 3을 더해야 F5가 되는 거야. 그래야만 무조건 위에서는 순서가 최소 1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얘는 F6 그대로 올 것 같지? 아니야. 왠 줄 아냐?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한 칸씩 커져 버렸거든. 그래서 F'7 새로 하고요. F'8 하고 이 최대값이 중요합니다. 얘가 얼마였죠? 최대값이 20이었죠? 그죠? 얘는 얼마일까요? 지금 3까지 늘려버렸어요. 오케이? 3까지 늘렸어요. 내가 이렇게 식으로 적어준 이유가 식이 정말 중요하거든. 식으로 적어주면 F5의 최대치가 결국에는 이들하고 다 똑같이 보면은 F5부터 F8은 같아도 되지, 그지? 그럼 F5도 최대치가 20이겠네. 그럼 F'5의 최대값 얼마야? 17이죠. 그럼 얘는 17까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부등호랑,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부등식, 없는 부등식이 섞여 있을 때 할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일수록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만 문제를 풀 경우 정답은 17H8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니겠지. 왜냐 이 문제는 뭐야? 다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풀 때는 그냥 17H8이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맞죠? 17개 중에서 몇 개를? 8개를 뽑아서 중복해서 뽑는 경우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고. 저거 공식은 못 쓸 것 같은데 한번 보지 뭐. 봐봐. 자, F3.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번에서는 F3 더하기 F4 더하기 F5가 12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노가다라고 부르지 않지. 쌤이 이제 이런 거 노가다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게 노가다는 진짜 다 찾는 거야. 얘는 뭐야? 경우를 나누는 거지. 그렇지 않냐? 더해서 10이 되는 거. 이제 3, 4, 5들 관계 좀 봐볼까요? 3, 4, 5 크기가 어떻습니까? 3, 4, 5들 관계 등호가 빠져있죠 원래. 그지? 그러면 크기가 다른 숫자가 다른 애들 가지고 더해서 10이 되는 거 찾아야 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내용보다 더 쉬울 것 같아. 왜냐면 3, 4, 5만 정하면 그 밑 뒤에 있는 F1, F2랑 앞쪽에 있는 F6부터 7, 8은 다 해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의 경우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뭐뭐 있냐? 3, 4, 5 서로 다른 세 자연수 더해가지고 10이 되는 경우. 대신에 1부터 얼마까지야? 8까지 숫자 중에 3개 골라가지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F3을 2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F3이 1이면 여기 모르면 같고요. 그치? 그러니까 2 해보자. 2 하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 이런 거 할 때 빼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기준이 중요한 게 제일 작은 숫자를 뭘로 할지 해놓고 하면은 실수를 덜 해요. 열심히 찾았는데 틀리면 얼마나 아깝냐고 수능 볼 때. F3이 2부터. 그럼 F3이 2야? 2 있을 때 그럼 나는 얼마? 12 만들어야 되니까 4랑 5랑 더하면 10이 되면 돼요. 3, 7. 그죠? 왜냐면 서로 달라야 되니까 2, 8 안 되니까 3, 7. 대신에 F5가 최대값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봐봐. 근데 뒤에 보니까 다 같아도 되네? 그래서 얘는 제한이 없고, 그래서 2, 4, 6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3일 대로 가. 이렇게 쭉 만들면 되지. 그때마다 앞뒤 개수 구하면 끝나네요. 30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못 풀었어도 이렇게 숙제로 냈을 때는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 시간 안 재고 해도. 자, 27번. 요거는 그 표본 공간이 세수의 곱이 짝수일 때 합이 짝수일 확률인 거니까 표본 공간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때 뭐뭐의 확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조건부 확률 이제 개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하고 나면 풀려요. 뭐냐면 이거야. 이게 확률인데 확률이 분모로 돼. 이따가 개념 설명할게요. 분모. 이 확률을 구해. 쉽게 말하면 이게 분자야. 왜 확률끼리 나누는지 이따 개념 설명하고. 때 앞에가 뭐냐? 곱이 짝수인 거지. 그지? 곱이 짝수인 거야. 항상 모든 확률은 때 앞이 표본 공간 전체. 근데 전체가 주사위를 던지는 동전 주사위냐? 주사위 던지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세 곱이 짝수야. 알았지? 근데 세 곱이 짝수인 건 어떻게 구하죠? 곱이 짝수인 건 그냥 구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세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홀수인 경우를 구해서 1에서 빼야 돼요. 왜냐면 곱이 홀수인 게 훨씬 쉽거든. 이건 기본이야. 그렇잖아. 자연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 유일하게 뭐야? 홀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모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8분의 1. 8분의 1이 뭐야? 전부 다 홀수. 2분의 1, 2분의 2분의 1.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8분의 7이 바로 그죠? 경우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왜냐면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에서 모두 홀수인 거. 홀수의 확률이 2분의 1씩이잖아. 주사위가 하나당.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면은 8분의 1이 모두 다 홀수인 거야. 알았어? 일이 이해되냐? 홀수가 나와야 돼. A, B, C가 모두 홀수여야 돼. 근데 주사위 던져서 홀수 나오는 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홀수의 확률은 8분의 1인 거야. 그죠? 근데 전체에서 빼면 그 나머지 뭐겠어? 모두가 홀수가 아닌 거. 즉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나와요. 그치? 우리가 자연수를 곱했을 때 짝수는 무조건 홀수의 6건으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때 어쨌든 짝수가 있는 상태에서 3개를 더해서 짝수인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인 건 어떻게? 근데 이미 짝수가 무조건 하나는 들어있는 상태야. 물론 당연히 그러겠지. 왜? 모두 홀수면 이거 더하면 홀수야. 애당초에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뭐뭐 있어? 3개를 더해서 짝수 되려면 무조건 홀수, 짝수는 필요 없어요.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돼. 그지 않냐? 짝수가 10개 있든 뭐 3개 있든 뭔 상관이야. 더하면 무조건 짝수지. 홀수가 3개 있으면 홀수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가 짝수에 있는 경우다. 홀수가 없을 수도 있어. 따라서 경우의 수는 뭐야? 모두 짝수.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죠. 모두 짝수. 또는 한 개만 아니 2개가 한 개만 짝수. 그럼 뭐야? 아니 근데 짝수 확률하고 홀수 확률 똑같지 않냐?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근데 이상하지? 얘는 전부 다 짝수니까. 근데 봐봐. 이게 A, B, C로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 중에서 하나는 다른 2분의 1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2분의 1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짝수의 확률. 근데 여기서 2분의 1은 어떤 거는 짝수의 확률이고 어떤 거는 홀수의 확률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 개가 짝수인 거 확률이 하나에 들어가 이렇게. 근데 A가 짝수야, B가 짝수야, C가 짝수야? 모르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3을 해야 돼. A가 짝수, B가 이거는 순서대로 따지면 이게 지금 B가 짝수인 거 쌤이 지금 한 거고.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해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 한 개가 짝수인데 일단 기본적인 게 뭐야? A, B, C라고 알파벳을 지정을 하는 순간 이름표가 붙은 거야. 그러면 A, B, C 중에 누가 짝수냐 이거지. 그까지 다 해줘야 돼 원래는 당연히. 알았어? 그럼 아까 앞에서 우리 그 기억나지? 아까 쌤이 집합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했잖아. 원소 딱 정해주고 시작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A가 짝수인 경우도 8분의 1, B가 짝수인 것도 8분의 1, C가 짝수인 것도 8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8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는 지금 8분의 3이 나올 거니까 두 개를 합치면 8분의 4가 나오겠지. 약분 안 하고 그냥 적을게. 8분의 4가 나오는 거야. 자, 정답은 뭐겠습니까? 7분의 4겠죠, 그러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입니다. 알았어?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자, 조건부가 아니어도 풀 수 있습니다. 잘 봐. 어떤 경우 이렇게 조건부로만 풀어야 되는 게 있고, 이 문제는 조건부를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뭐냐? 순서상 개수로. 개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둘 다 좋은 방법이니까. 나 같으면 솔직히 나라면 이걸로 안 한다. 별로 이렇게 분수 막 확률 구해 갖고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이따가 쌤이 그 조건부 확률 설명해 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된다. 잘 봐. 잘 봐. 순서상 개수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똑같아요. 때 앞에는. 알았어? 그럼 여기 순서상 개수 찾아봐. 뭐야? 곱이 홀수인 순서상 개수지. 몇 개야? A, B, C가 몇 개냐고. 원래 다 해서 순서상 몇 개니? 짝수 홀수로 구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사위에 6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짝수 홀수로만 생각을 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얘가 그냥 A가 짝 아니면 홀이요. 알았지? 여기서는 주사위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뭐하고 똑같냐면 확률이 똑같으니까 동전 앞뒤라고 생각해서 쉬워요. 그러니까 동전이 있는데 동전 앞이 짝수라고 적혀 있어. 동전 뒷면은 홀수라고 적혀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 왜? 개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어떤 뭐 주사위가 꼭 6개짜리만 있는 거 아니거든? 예를 들면은 8개짜리, 뭐 7개짜리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카드를 뽑는 경우. 그럴 땐 다르지. 7개면은 짝수하고 홀수 개수가 다르니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지만 요거는 똑같으니까 쌤이 이제 순서상으로 접근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짝 아니면 홀이고 C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짝 아니면 홀이거든. 그럼 이 중에서 3개를 더해 가지고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개야. 왜? 홀 빼고 다 되거든요. 순서상. 맞죠? 간단하지. 짝홀 2가지, 짝홀 2가지, 짝홀 2가지 8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더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총 순서상이 7가지가 나와. 짝, 홀, 짝, 홀, 짝, 홀, 짝, 짝짝짝 뭐 등등등. 뭐 빼고? 홀 빼고. 알았어? 그러면 그 곱이 짝수일 때 아니야? 맞지? 또는 합이 짝수일 때 알았지? 그게 지금 여기 들어가. 그 다음 이제 아닌데 이거 지금 곱인데 분모가 곱이지 지금. 아무튼 이거 말한 거 이거 곱셈 쓰다가 덧셈 써버려. 7개. 그죠? 이게 지금 분모죠. 떼고. 그 다음에 이거일 때 더해서 뭐인 거? 짝수가 되는. 알았지? 이것도 그냥 순서상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분수로 할 필요가 없이 뭐뭐 있어? 생각해봐. 그냥 짝짝짝 한 개. 그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짝, 홀. 왜? 짝, 홀. 그럼 몇 개야? 3개 아니야? 방금 했잖아. 홀짝, 홀짝 3개. 총 4개. 7분의 4. 왜 내가 이렇게 풀 거라고 했는지 알겠지? 나라면 이렇게 풀 거라고. 알았어? 근데 그거를 조건부 확률에 확률분의 확률로 접근하느냐 순서상으로 접근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알았지? 모범 답안은 사실은 이제 왼쪽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풀겠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조건부로 낸 건데 확률로 계산 안 하는 문제가 꽤 있는데 그런 걸 눈치채는 방법 알려줄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분모가 경우수가 똑같을 때는 조건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때 앞하고 때 뒤에 원래 전체 있지 대전제 원래 전체의 개수가
똑같을 때는 조건부로 굳이 확률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약분되니까. 알았지? 그런데 간혹 저 둘이 아예 상황이 아예 다를 때가 있어요. 아예 완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하나 보여줄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는 어쨌든 똑같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그냥 던진 똑같은 상황 안에서.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로 안 되고 이걸로 하냐면 물론 가능은 한데 복잡해지니까 이거야. 자, 봐봐.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어. 그럼 카드를 5장을 뽑아. 카드가 1부터 10까지 있는 카드가 10장 있다고 치자. 짝수가 나오면 5장을 뽑아 니네가. 홀수가 나오면 3장을 뽑아. 어때? 경우의 개수가 달라지지. 아예 전체 개수가 달라지지 않냐? 왜냐하면 시작이 다르잖아. 짝수가 나오면은 뽑는 카드 개수랑 홀수가 나왔을 때 뽑는 카드 개수가 아예 다르지. 그럴 경우에는 확률분의 확률로 풀어야 돼. 이따가 이야기할 조건부 확률 개념으로 푸는데 그게 아닌 완전히 똑같다. 어떤 상황이든 똑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순서상으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28번. 요것만 하고 쉴게요. 1부터 12까지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할 때 똑같은 시행을 또 반복하네요. 공에 적혀있는 두 수를 차례로 A, B라 하자. 이것도 이 아이디어도 괜찮은데 A하고 B의 차가 K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어차피 이거 다 자연수 아니야? K도 이제 그죠? 근데 이게 숫자가 같을 수 있냐 없냐 이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A, B가 12개 공 중에 하나를 꺼냈고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 뽑히는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두 수는 다른 숫자야. 그러니까 처음에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온 거랑 처음에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이 나온 건 다른 순서상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뭐야? 그들 둘을 차를 구했을 때 그게 K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았지? 간격. 간격입니다. 봐봐. 이거를 하나만 골라서 니네가 직접 구한다고 생각해봐.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1부터 12? 그럼 어쨌든 간에 K보다 크기 때문에 A-B의 차가 둘의 차가 가질 수 있는 값은 K 플러스 1부터 쭉쭉쭉 있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K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K가 3일 때 순서상을 진짜 다 일일이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규칙? 아니면 약간 요령껏 좀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확통 요령이잖아요. A하고 B의 차가요. 3보다 큰 걸 찾는 거예요. 물론 3이라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구해서 빼도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A 빼기 B가 차가 4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그죠? 둘의 간격이 4란 얘기입니다. 같진 않네요. 그럼 자리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느낌 아닌가? 1, 5로 시작했다면 간격이 4가 되잖아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누구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맨 마지막에 누구야? 8, 12가 딱 4가 돼야죠. 그럼 여러분들 뭐만 쳐다보면 되는 줄 알아? 몇 개야? 8개야. 알겠지? 8개야. 근데 자리가 바뀔 수 있어. 그죠? 자리가 바뀔 수 있어. 둘의 차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B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BA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8개인데 2를 곱해. 순서상이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5일 때 해볼까요? 이거 다 더해야 돼. 그죠? 5일 때 해봐. 5일 때는 어떻게 돼? 1은 똑같이 있겠지. 제일 작은 거 1이겠지. 1 다음이 얼마야? 16이겠죠. 그러면 16, 사실 6은 우리 관심 바뀌고 이거 볼 거야. 맨 마지막에 누구니? 70이야. 72.
여기서 뭔가의 어떤 변화하는 패턴을 느껴야 돼. 얘가 하나씩 커지면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둘 A, B 중에 작은 숫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점점 1씩 줄어요. 알았어? 이해됐지? 여러분들이 그걸 K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알았어? 이 문제도 앞에 문제처럼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많이 나왔어요. 이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어요. 수능에. 그 모의고사에. 알았어? 자, 그럼 해볼까? A 차집합 B의 절대값이 K 플러스 요 숫자 한번 잘 봐봐. 숫자 한번 잘 봐봐. 그리고 만들어보자. 이거일 때, 자, 아예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 중 A가 더 작다고 가정할게. 어차피 둘이 지금 A 빼기 B가 0이 아닌 이상 둘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A하고 B 중에 A가 더 작다고 가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 하면 끝나요. 그죠? B가 더 작은 건 겹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따라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순서쌍을 찾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그다음에 보자. 어쨌든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A하고 B가 가질 수 있는 숫자를 똑같이 얘처럼 써봐. 이렇게 하는 걸 기억해라. 별거 아니지. 1에다가 얼마가 돼야 돼? 둘의 차이가 4였으니까 1에다 5가 된 거야. 그러면 둘 차이가 K 플러스 1이면 K 플러스 2가 될 거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쓸게. 옆으로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같이. 그지? 얼마까지? 이게 뒤에 놈이 얼마까지 가는? 12까지 가는. 그죠? 그럼 앞에 놈은 얼마가 가야 되죠? 둘의 차가 K 플러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지? K 플러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에서 K 플러스 1을 뺀 양이 되지 않나? 잘 봐. 여기서 숫자 해준 이유가 있는데 문자로 하니까 헷갈리지. 나만 그러냐? 한 방에 딱 안 나오지. 숫자는 한 방에 나오잖아.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써준 거야. 그 니네가 풀 때는 그럼 바로 이렇게 문자를 할래?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한 대로 해. 숫자 하나만 넣어봐. 그럼 계산이 편해진다니까. 잘 봐. 아니 여기서는 숫자니까 다 보이잖아요. 차가 4가면 10이면 8인 거 다 알지? 어떻게 해? 빼면 되네. 그래 빼세요. 12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숫자로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절대 이런 일 차이로 안 틀리지. 이거 수열에도 나오니까. 그럼 실수할 일이 없지 않니? 이런 거 숫자 하나로 틀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럼 몇 개겠어?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뭐예요 이거? 11 마이너스 K 아니야? 그죠? 그럼 1부터 11 마이너스 K니까 따라서 몇 개? 11 마이너스 K겠네. 네. 곱하기 얼마? 2 해야겠지? 그죠? A, B 순서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서 토탈.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할 거야. A 빼기 B. 방금 내가 하나 더 해준 것도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 해주고 끝낸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숫자 해줬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 파악하라 했지. 이유가 우리 이것만 하고 끝날 거 아니거든. K 플러스 2도 할 거거든. 그럼 간격이 벌어졌잖아. 둘 사이 간격이 벌어졌으면 개수 작아지겠죠. 당연히 한 개 줄어들 겁니다. 방금 목격하셨잖아요. 8에서 7로 줄어드는 거. 그지? 그래서 얘는 순서쌍이 1 K 플러스 3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해놓으면 다음이 쉬운 거야. 계산할 필요도 없어. 10-K야. 왜? 하나가 줄었잖아. 여기서 하나 준 거 목격했지. 왜냐하면 뒤에는 똑같으니까 간격이 더 늘어나려면 얘가 줄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숫자가 하나 더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따라서 10-K의 2배 이런 식으로 되는 수열을 이걸 다 더해주는 게 전체 순서쌍이다. 이 문제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제 채울 수 있을 겁니다. A-B의 절대값이 i가 되는 애들의 모든 순서쌍 개수는 이제 k로 했던 걸 i로 바꿔보세요. 오케이? i로 된 거랑 바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얘를 i로 둔 거예요. 이 친구를 i로 둔 겁니다. 얘를. 그래서 i를 k 플러스 1부터 출발하겠다고 시그마로 바꾸는 건데 패턴을 알아야 하지. 그럼 여기 다 i로 바꾸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얘를 i로 바꾸면 끝나겠는데? 따라서 개수는 몇 개야? 12-i 곱하기 2겠네요. A, B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정리를
하세요. 오케이. 쉬었다가 29, 30 봅시다. 그거 하고 고정이 할게요. 29, 30. 29번. 모두 합동이 8개의 작은 원이 중심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간격으로 그냥 놓여 있다. 원탁 위에 뭐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죠. 어느 두 수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거 이제 기출이나 이런 거 해봤을 거야. 내신 대비할 때도 해봤고. 그지? 아예 그냥 거의 비슷하지 않냐?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항상 12 이하다. 자, 그러면 12 이하인 거. 항상 모든 경우의 수나 확률은 여사건을 무조건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12 이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니네가 했을 때 그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해서 서로 다른 자연수를 이렇게 마주보게 한 다음에 걔네들의 합이 12 이하하고 12보다 큰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더 적겠냐 이거지. 알았어? 대신에 놓을 때 짝수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수랑 짝수가 이제 지그재그. 왜냐면은 지금 홀수 개수랑 짝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홀수가 이웃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홀수가 이웃하게 되면 짝수가 이웃하는 게 생깁니다. 왜? 개수가 딱 똑같거든요. 만약에 홀수가 더 많다 그러면 홀수끼리 이웃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하는 경우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걸 먼저 나열하는 경우가 나눠지는 거야. 알았지? 무조건 한 가지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지그재그다. 자, 원순열의 기본이 뭐야? 이렇게 조건이 있는 원순열의 기본은 조건이 있는, 그죠? 조건이 있어요. 누가 이웃하지 않는다 또는 뭐 합이 얼마야 이런 이웃 조건이 있는 원순열의 기본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돼? 수 고정을 해야 돼. 하나 고정을 딱 해놓고 숫자 하나 딱 박아놓고 시작하라고. 원순열로 안 풀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데다가 숫자 하나 그냥 고정을 딱 시켜요. 어떤 거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맨 위에다가 고정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맞지? 수를 고정을 한다. 얼마든 상관없다. 근데 뭐 그냥 얼마든 상관없으니 깔끔하게 1로 합시다. 그죠? 이렇게 칸 그냥 뭐 8칸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았어. 1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그냥 이렇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홀수 짝수가 지그재그가 돼야 된다는 것부터 천천히 해보자. 알았지? 그지? 전체 경우의 수가 확률이냐? 아니 경우의 수죠. 확률로 나와도 똑같아요. 확률은 뭐겠어? 그냥 전체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경우가 확률의 분모겠지. 그러니까 확률로 굳이 낼 만큼 영향가 있진 않아.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경우의 수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홀수들 나머지 세 개 3, 5, 7이 올 수 있는 자리는 딱 정해졌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 이래야만 지그재그가 되면서 짝수가 이웃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몇 개입니까? 3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거 있잖아. 원래 우리 고정 안 시키고 하자 어떻게 해? 홀수 먼저 나열하지. 그게 3팩 아니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쓸게요. 그냥 쓰는데 막 써도 상관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 마주보는 애들의 합이 12 이하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봐. 우리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이 문제가 쉬운 이유가 짝수 홀수가 지그재그 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짝수랑 홀수가 마주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가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12보다 큰 경우가 그지 않을까? 왜? 7과 8이 더하면 15가 되는데 불가능하고 6이랑 7이랑 만나서 13이 되니까 그런 걸 제외시켜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요거는 어때? 그런 게 빠지죠. 유일하게 뭐만 안 됩니까? 6이랑 8이 마주보는 것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거예요. 알았지? 6이랑 7이랑 마주보고 13 그것도 빼야 되고 7이랑 8도 빼야 되는데 그들이 마주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능한 건 홀수끼리는 마주봐 봤자야. 정확하게 5랑 7 제일 큰 홀수 두 개를 더해도 딱 10이거든. 그래서 12로 낸 것 같은데 12 이하니까. 그러면
여기 홀수들은 어느 자리를 잡든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남은 네 자리에다가 홀수를 배열할 때 어떻게만 마주보지 않도록 6과 8이 마주보지만 않도록 개수를 계산하면 끝나겠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뭐 하면 돼? 6이랑 8이 마주보는 거 빼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예,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홀수를 하는 3팩은 냅두고 짝수에서 여기서 빼라고. 홀수 어차피 뭐 4개잖아. 6이랑 8이 마주 본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나머지 홀수가 다 배열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열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세요. 8을 넣으세요. 8. 8 자리가 어딥니까? 4개죠. 4개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일단 4팩을 해. 근데 뺄 거야. 그죠? 6 더하기 8이 이제 14가 되는 경우를 뺄 거거든요. 8이 놓일 수 있는 자리가 4가지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다 8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걸 빼는 거니까 반대편 누가 와야 돼? 6이 와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자리 회전하면 같은 거 경우니 8, 6, 6, 8 다른 경우죠. 3하고 5 사이 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 나머지 둘은 2하고 4는 몇 가지야? 2가지겠지. 곱하기 2 하면 돼. 이거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빼라고. 그러니까 짝수는 홀수는 상관없으니까 아예 밖으로 다 빼고 하세요. 어차피 전체에서 뺄 때도 홀수 그러니까 쌤 저는 아예 전체에서 빼고 싶어요. 전체 빼기. 그 다음에 3팩 또 해야 돼. 홀수는 똑같이 배열이 된 상태에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4 곱하기 2를 할 거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알았어? 제외시킬 건 짝수인 상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씩 세우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고. 30번.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자연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확률이 P분의 Q다. 자, 선택된 자연수의 합. 요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모양 자체가. 선택된 자연수의 10의 n-1자리 숫자를 a n 그러니까 지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를 a, 1, 2, 3, 4라고 하면은 각 자리 숫자의 차가 간격이 3이야. 그죠? 간격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얘네들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네 자리 자연수는 개수가 많을 것 같고, 그죠? 네 자리 자연수니까 얼마부터 시작하겠냐? 1000부터 시작해가지고 9599까지, 그지? 근데 9999가 안 된다. 왜냐면 각 자리 숫자가 다르거든요. AI 플러스 1과 AI를 빼면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올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과연 건너뛰어서 가능할까요? 이거죠. 하나씩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 자리 숫자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지?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자릿수가 높아요, 얘가. 그지? 10의 n-1 자리 수를 an이라고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얘가 A4예요. 얘가 A3고 A4가 3이고 A3가 4네요. 3 빼기 4 말도 안 되지.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각 자리 숫자들이 이런 관계란 뜻이에요. 미쳤나봐. 반대로. 알았어? 그런데 그냥 커져도 안 돼. 간격이 3 이하로 가야 돼. 알았어? 3 이하.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실 이 자릿수고 나발이고가 필요 없는 게 그냥 결국에 이걸 구성하는 순서상 개수인 거야. A1부터 A4까지. 그죠? 이걸 해석하면 이제 내가 아는 유형으로 바뀌어. 내가 쌤이 많이 풀렸고 강조한 유형이죠?
자릿수가 크기가 이렇게 순서가 변합니다. 이게 자릿수라고 생각하지 자릿수 아니야. 버려. 어차피 그냥 자연수야. 자연수가 4개. 4개가 되어 있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같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들의 간격이 3 이하야. 이거 본 적 있을 텐데. 간격이 얼마 이상이다 했을 텐데. 이거. 이 문제 본 적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도 그걸로 하면 돼요. A1, A2, A3, A4 해놓고 줄 서는 문제로 기억나? 여기 숫자 끼워놓으면 되잖아. 근데 저기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 개수가 둘의 차이가 3 이하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반대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개수가 많으면 안 돼. 그지?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자연수는 원래 얼마 차이가 나요? 1 차이가 나요. 그러려면 내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여기의 자연수 개수들을 그냥 수의 개수, 정수 개수라고 할까요? 그냥 어차피 뭐 0부터 출발을 0 되지. 1의자의 숫자니까. 그죠? 맞죠? 0부터 9까지 가능하죠? 0부터 9까지. 그러면 정수 개수를 A, B, C, D, E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10개가 되는데, 그지? B, C, D가 얼마 이하? B, C. 자, 여기서 생각 잘해. B, C, D가 얼마 이하일까? 힌트 줬는데 B가 A1과 A2는 원래 1 차이가 나. 근데 나는 3 이하로 차이가 나고 싶어. 최대 3 차이까지 가능해. 그 여기 A1과 A2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최대 개수는 몇 개겠어? 2개겠지. 그렇지. 2 이하야. 부정방정식 이렇게 바뀌어요. 알겠어?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이거 배웠어. 쌤이 이하인 것도 하는 법 알려줬는데 그때가 전부 다 얼마 이하야 쌤이 치환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얘는 슬프게도 얘 셋만 가능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가 30번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하는 게 그나마 원래의 이 풀이 방법보다는 더 나은 거다.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3 이하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하면 좋을 거고, 이 부정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둘 차이가 지금 봐봐, 둘이 0보다 큰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쌤이 아예 부정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D 자체가 0이어도 A3과 A4는 절대 같을 수 없지, 그지? 그냥 이 순서 알잖아 이거. 이렇게 풀면은 A1, A2, A3, A4가 절대 같은 숫자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얘네들이 1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등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못 풀어요.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낫다. 안 그러면 원래 더 길어. 진짜 순서상 다 써야 돼. 근데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할 것 같고, 알았지? 이렇게 30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죠? 쏘리. 이거 4개 뺐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 넘어가는 거 빼고.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거 방금 나눠준 조건부 확률 프린트는 쌤이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이걸로 웬만한 유형이 정리가 다 되거든요. 기본적인 내신 유형은 이걸로 거의 끝난다고 봐도 돼요. 이게 이제 센 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 여기에다가 조금 특이한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거 연습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이거랑 고정하면 충분할 정도로 기본 개념부터 들어있고 쌤이 아예 이걸로
다 했는데 영상 2개를 나눠서 찍어놨거든. 단체 카톡에 올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다 못하는 부분 요거 뒷부분 참고해서 해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놨지만 쌤이 아예 조건부 확률 앞부분을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문제풀이 그 영상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문제풀이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처음은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만 복습한다 생각하고 영상 보시면 되고, 조건부 확률을 접근할 때 항상 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까 내가 그랬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확률분의 확률을 풀 필요는 없다라고 했던 게 시작이 여기서 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 쌤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쉬워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 원래 확률이 다 조건부 확률이긴 한데, 전체 표본 공간, 확률 일자리인 전체 표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확률이야.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 조건부가 붙고 뭐뭐일 때가 붙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 상황이 전체면 그냥 P, B인 거야. 왜냐면 B는 무조건 전체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뭐를 구하는 거지? A에서 B를 찾아라 이 말이야. 이게 말로 이해하기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A 안에 들어있는 B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라는 거지. A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이거일 확률을 기호로 표시하면은 뭐였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고. 그죠? 이건 사실상 어떤 비율을 뜻하는 거냐면, B가 A 안에서 B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원소로 따지면 이런 거였어. 원래는 이게 시작이야. A의 원소 개수 중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게 원래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고, 쌤이 아까 2개 나눠서 풀었던 거 기억나지? 주사위 문제로 분수분해 분수로 했고 그냥 순서쌍으로 했던 것 중에 순서쌍으로 계산한 게 이거고요. 조건부 확률의 기본 모양이, 그러면 이거는 그 PA분의 그 식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자, 전체 확률이 얼마야? 그럼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닙니까? 이걸로 나눠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눈 거야. 알았지? 그잖아.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확률이죠. P의 A 교집합 B고요. 얘가 P의 A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P 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P의 A분의 P의 A 교집합 B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이 과정 때문인 거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든 상관이 없다. 근데 저게 가능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처럼 분모의 요 놈하고 요 놈이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 왜 달라지냐면 이거 구할 때 확률이 여러 개 더해질 경우에 확률들마다 경우의 수가 다를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이게 불가능해. 알지? 큰 틀은 이렇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요 내용 하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공통인 상황을 구할 때 A하고 B의 확률을 곱했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봐봐, 여기서 A 교집합 B는 얘랑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하고 싶을 때는 B의 확률 전체가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곱하든가. 문제 나온 값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돼요. P, B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을 곱하든가. 알지? 이렇게 해주는 거고, 또 기본식들을 다 적어주면 이거지. 그러면 봐봐, 또 하나 알려줄게. 여기서도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 저기서 같이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 하나 똑같이 그려놓고,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건 A 교집합 B를 구할 때 이야기고, 이거를 구하려면 A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거 확률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A를 두 파트로 쪼개면 돼요. 보이나? A 중에서 여기는 뭐지? B가 아닌 것들의 A지. 그죠? B가 아닌 애들의. 그럼 따라서 그거를 그 집합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P의 누구랑 누구의 교집합이에요? A랑 B가 아닌 애들과의 교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A와 B와의 교집합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A의 확률을 구할 때 항상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야 되는 거야. 뭐야? P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A와 B가 아닌 애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더해주는 거고.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어떤 주머니 A에서 주머니 B로 구슬을 옮기는데 A에서 검은색이 넘어와가지고 B에서 뭔가를 뽑는 경우랑 A에서 흰색이 넘어와서 B에서 뭔가를 뽑는 경우 다 나누듯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쌤이 저렇게도 표시하지만은 이게 저렇게 이건 완전 두 개로 나눠진 거잖아. 그냥 A하고 B로 나눠진 거지. 원래는 의미가 뭔지 알아? 이게 n개까지 가네. 무한대까지 가능한데 이런 느낌이야. 쌤이 개념 설명할 때 이거 제일 많이 쓰죠. 이렇게. 너무 이러면 교집합 만들기 애매하니까 아씨 뭘 해도 애매한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4개의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을 구성하는 A, B 대신에 잘 봐. 특징이 뭐야? 교집합이 없어요. 그냥 완전 이렇게 딱 나눠진 거야. 근데 내가 그 중에서 2라는 사건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제 P2다. 이게 원래 수학에서 원래 확통에서 이야기하는 전 사건의 확률 뭐 그런 개념인데 얘는 2개밖에 없잖아. 근데 3개까지 나와요. 2라는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이 2도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조각이 이 부분 다 쪼개지지. 여기 보이죠? 여기 나눠지잖아. 그죠? 그래서 굳이 쓰면은 얘네들은 뭐야? 오, 받았어. 절명이 받았어. 얘는 P의 A와 E의 교집합, 그 다음에 B와 E의 교집합 이렇게 해서 다 더하는 거야. 원래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문과도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문과에서 이제 과에 따라 다르긴 한데 통계학이나 확률 통계 과목을 이제 전공 뭐 기본이나 전공 선택 등으로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확통에는 이게 이제 번호가 붙어서 나와. A1, A2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이해됐지?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냥 우리는 여기서 2-3개만 하는 걸 대학교 확통에서는 그걸 N개로 늘린 것 뿐이야. 근데 원리는 이거예요. 이해됐지? 부분 다 더해서 전체를 만드는 그런 개념. 알았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식은 이게 다다. 이게 다다. A라는 사건을 구할 때는 B랑 A랑 겹치는 거, B가 아닌 거에서 A랑 겹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교집합을 구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고 이들 가지고 나눈 게 뭐야? 조건부 확률인 거. 그지? 이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도 그걸 기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 방금 좀 프린트해서 문제를 몇 개를 보고 이제 어떻게 저거를 표현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뒷장을 넘기면은 11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표로 만들어진 것 뿐이야. 알고 나면 여기가 그냥 확률보다 쉽다. 왜냐면 이게 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11번 보면은 이런 거지. 문장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자고 한 거야.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영국을 선택한 고객일 때 영국을 선택한 고객이야. 자, 확률로 풀려고 하면 영국을 선택한 확률은 얼마입니까? 고객일 확률은 200명 중에 98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뭐일 때 여기 확률이 뭐예요? 200분의 98이에요. 그 중에 그 고객이 여자의 확률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여자를 찾고 있는 거지? 영국에서 여자일 확률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200분에도 필요가 없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뒷부분 뭡니까? 영국을 선택한 여자의 확률인 거니까 48명이죠. 따라서 200분의 48인 거고 확률은 그래서 내가 분모 200이 이런 경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1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게 이 표가 나오면 진짜 쉬운 거니까 표를 니네가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표를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문제 줄 거라는 걸 기대하지 마.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누구나 다 맞추는 거야. 12번 같은 거. 자, 표가 없지. 그래도 이렇게 퍼센트 나오면 그냥 100명이라 치고 풀면 돼. 알았어? 그럼 언제 만드냐? 방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겹치는 게 없어야 돼. 남녀. 뭐 이런 식으로. 알았지?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돼.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는데 A 과목을 신청한 사람, B 과목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A, B 동시에 신청한 사람도 있다. 그럼 이렇게 표현 만들 수가 없어. 알았지? 무조건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게 다 더하면 전체가 되게 돼야 돼. 그래서 방과후를 신청할 때 A 또는 B, A하고 B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선택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남는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45% 남자고 버스로 출근하는 남자는 전체 사원 27%.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버스로 출근한 남자는 전체 사원이 27%다. 그럼 여기서 뭐겠냐? 남녀 100명으로 칠게요. 100명으로 할게요. 그러면 현재 이 회사 남자 사원이 전체가 45니까 45명인 거예요. 그 다음이 중에 버스로 출근한 남자가 전체의 27%다. 버스로 출근한 남자라고 하는 건 여기겠죠. 전체의 27%. 남자 중에 27%가 아니라. 이 문장 차이 알겠어? 남자 중에 버스로 출근한 사람의 비중이 27%다. 그러면 실제로 27명 맞아요? 아니겠지. 45명 중에 27%인 거야. 근데 얘는 전체 중이니까 얘가 27 되면서 퍼즐이 완성이 되겠죠. 버스 안 탄 사람은 그러면은 18명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은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자일 때, 남자 누구야? 45명일 때, 맞지? 45명일 때 이 사람이 버스로 출근한 사람 몇 명? 27명인 거니까 45분의 27이 답이 되는 거죠. 그지? 기본적인 것부터 다지고 갑시다. 알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 확률의 기본 표로 이제 세팅해가지고 푸는 게 그 뒤로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알지? 자, 그 다음에 다른 형태 아까 쌤이 식 써줬던 것들 중에 실전용을 좀 같이 좀 봐볼게요. 어떤 거냐면 좀 과정이 좀 복잡한 걸 30번 볼게요. 위에는 내가 영상 찍어놓은 게 다 이건 거 아니야?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를 중요한 것만 풀어주는데 거의 같을 것 같은데 내가 아마 29나 30번 중에 하나를 풀어줬던 것 같은데. 자, 봐봐. 어떤 의사가 이거는 베스트 기출이에요. 내신 기출 베스트. 위염에 걸린 사람은 위염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앞에 문제랑 연결되는데 봐봐. 위험에 동그라미 할게.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 0.05를 문장으로 만들면 뭐겠어? 위험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판단할 확률이 0.95면 0.05 요거의 반대는 뭐겠냐고.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하는 거야? 걸린 사람은 안 걸렸다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확률들은 기본적으로 2번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 알겠지? 이러면 개념 잡히는 거야. 그래서 걸린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확률이 0.05인 거야. 앞은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사건은 앞은 똑같다.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한 거랑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하는 게 또 확률이 필요해. 그지? 이거 가지고는 실제로 안 걸린 사람을 뭐 걸렸다 또는 안 걸렸다고 할 확률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나와. 아니야?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렸다고 할 확률이
얼마야? 0.06.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표시하면 다 풀려요. 내가 5x로 해준 이거 문제 아니야? 앞에 29번에 보면 B가 올 때 뭐 이기 똑같이 하면 되지. B가 온 걸 동그라미, 이긴 걸 이응 이렇게 하면 되지. 다 똑같아. 자, 이것도 그럼 여사건이 뭐겠어? 실제로 안 걸렸는데 그 사람을 진짜 안 걸렸다고 제대로 판단할 확률이 0.94라는 얘기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조건부 확률 순서가 딱 존재를 하거든요. 자, 시작할 때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판단하는 걸로 시작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이 딱 왔어. 잘 봐. 이런 확률을 갖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사람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을 진단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확률이 뭐야? 그 사람이 실제로 걸렸냐고. 그지? 그거를 확률을 해놓고 그 사람이 걸린 사람을 걸렸다 또는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라고 판단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얘가 먼저가 아닌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위험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30, 70%. 알았지? 오케이? 자, 봐.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의사가 진단했을 때 그 사람을 위험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다. 그러면 위험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어디야? 보여? 위험이다고 진단한 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해요? 이거 두 개 더 해요? 일이 넘어요. 그죠?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전에 이게 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걸린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걸릴 확률이 얼마예요? 30%잖아. 그래서 걸린 사람이 왔어. 이거예요. 걸린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을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0.95 또는 걸리지 않은 사람이 와야 이 세 번째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걸리지 않은 사람이 와야 이걸 할 거 아니, 이 확률을. 그럼 걸리지 않은 사람이 왔어? 70%. 그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이 바로 이거다. 알았어? 이해됐지? 내가 알파벳으로 정리해 줄게요. 아까 쌤이 써줬던 그 A, B로 하는 걸 다시 해줄 텐데 실제로 그 문제 풀 때 그거 언제 그거 다 하고 있냐. 그래서 요걸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실제로 걸린 사람이든 걸리지 않은 사람이든 어쨌든 왔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위험에 걸렸어라고 진단을 할 확률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서술형 같은 경우에 작성할 방법은 A, B, C, D를 활용하는데 니네가 정하세요. 그런데 이런 거야. 지금은 두 가지거든요. 그죠? 걸린 경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위험에 걸린 사건을 A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위험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사건을 B라 하자. 그럼 첫 번째부터 쭈르륵 알파벳으로 해보면 이 0.95라고 하는 건 기호로는 뭐냐? P에 뭐 했을 때? 이 사람이 위험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인 거지. 걸렸을 때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그럼 걸린 사람이 와야 된다니까. 이해되냐? 그래서 이게 0.95라는 뜻인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A, B로 다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X는 뭐야? 여집합을 하면 돼. 알았어? 세 번째 거 보여줄까? 세 번째 거는 기호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P에 위험에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가정할 확률, 그 진단할 확률이야.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었냐면 이것만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됐던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위험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인 거지. 그럼 P에 뭡니까? B인가요? 근데 아까 배웠잖아. P에 B라는 확률을 다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A에서 B를 갖고 온 거랑 A가 아닌 거에서 B 갖고 온 걸 다 더했다 그랬지.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랑 이걸 다 갖고 오는 건데 아까 써준 식을 다 여기서 쓰는 거야. PA 교집합 B는 어떻게 하죠? PA 곱하기 이거죠.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유는 설명했으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도 가능해. 그잖아. 내가 아까 2개 해줬지. 교집합은 이 2가지를 한다고. 근데 이상하지 않냐? 이게 맞냐 이게?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위험에 걸릴 확률이죠. 얼마예요? 위험에 걸린 사람이 30%랍니다. 그게 0.3이에요. 그래서 곱했던 거지. 그리고 이게 뭐죠?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0.95냐? 네. 이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건 뭐지? 해봐. P에 A 여집합 곱하기 P에 B 바 A 여집합. 그죠? 얘가 뭐였어? 걸리지 않은 사람. 그대로 오잖아. 이제 정리가 좀 되죠. 기호로 하니까. 근데 이거에 집착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알았어? 이해는 이렇게 하되 이걸로 바로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걸리지 않았을 때 진단할 확률이니까 여기 있네요. 0.06. 그치? 이거를 해 보면은 된다. 오케이? 이렇게 영상 보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쌤이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